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나요? 정부 자금 받은 거 있었나요?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하라입니다. 저는 금돈 돼지문화원 대표 돼지아버지 장성훈입니다. 저는 그 양돈, 축산업 중에서 양돈을 하고 있고요. 종돈, 인공수정, 비육돈을 생산해가지고 1차 정육 육가공, 돈가스, 소세지, 육포 이런 2차 육가공품을 만들면서 다시 돼지문화원이라는 안테나숍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좀 복잡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책 읽는 거, 뭐 장문, 시집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중학교를 보내주질 않는 바람에 검정고시를 보게 됐고요. 검정고시를 보고 나니까 이제 중학교 졸업 자격은 얻었는데 고등학교를 또 가야 되는데 집에서 일은 안 해도 좋으니까 돈 안 들어가는 학교를 가라. 그 당시에 우리 강원도에는 대관령 축산고등학교라는 데가 거의 무료로 거기를 이제 뜻과 상관없이 그냥 갔죠. 그때 도중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냥 집에 가서 재수하거나 검정고시 보겠다고. 근데 집에 가도 다시는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졸업장이라도 따야겠다라고 이제 거기서 3년을 있게 됐죠. 지금 창업한 지 22년째 됐고요. 창업 전에는 다비육종이라는 곳에서 종돈 영업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다비육종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돈 회사는 아니었고요. 종돈 영업 사원으로 있으면서 그 회사의 종돈 가치를 높은 가격을 통해서 가치를 세워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값이 높아야 1등으로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책임지고 다 판매를 해볼 테니까 그때 사장님이 위험한 발상이다. 그 가격 올려가지고 유명해지거나 가치를 높이는 게 좀 이상한 방법 아니냐. 수익이 많이 나면 품질은 당연히 재투자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실제 했고요. 지금 도드람이라는 그 양돈 조합이 그때 태동을 했는데 도드람 양돈 조합 태동 당시에 종돈, 사료, 사양, 유통 이 네 군데 회사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데 그때 제가 종돈장 대표로 상을 받고 가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도쿄 부근에 하이복구 농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종돈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온천이 발견이 돼서 본의 아니게 이제 온천 사업을 하면서 종돈장은 도시 근교다 보니까 조금씩 축소가 되고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6차 산업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걸 보고 와서 결심을 했었고 나도 언젠가 자본금이 생기거나 퇴직을 하면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7년, 18년 생각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997년 8월 24일 잊지도 못하는 그날 은행 저당을 끼고 제가 가진 퇴직금까지 가불해서 농장을 하나 빚더미로 인수를 했죠. 모돈 100두짜리 농장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모돈이 1800두인데 아주 작은 시작이었죠. 3억짜리 농장을 5천만 원 자본금 가지고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배짱 있는 결정이었는데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하다 망하면 또 제로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8월 24일 이후 100일 정도 되니까 IMF가 딱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은 사료 1kg 가격이 뭐 200 얼마, 경유 1리터 가격이 200 얼마 그런 형태의 경제 상황이었는데 그 사태가 딱 터지니까 2배나 3배로 오르더라고요. 경유가 뭐 500원, 600원 가고 사료값이 500원, 600원 가고 그러니까 작은 농장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으로 운영을 했던 그런 규모인데 2배, 3배로 올라가니까 수익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저앉게 됐는데 그때 제 그 특유의 기질이 발휘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하고 우리 어머니한테서 배운 게 사람이 끝까지 내려갔다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가 항상 투자 적기다. 물론 돈도 없이 배운 실전을 경험하지 않은 이론이었지만 이게 지금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손을 더 벌려가지고 조금 더 늘렸어요. 그때 그런 혼란 시기였는데 옆에서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100명에 1명도 그런 사람이 없었을 시절인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경영 정상화가 되더라고요. 사료값이 다시 원상태로 가고 돼지 값이 또 제 값을 회복하고 또 올라가기까지 하고 물론 2차 충격이 있었는데 그 2차 충격이 길지 않고 경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경영 철학 경영 기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위기일 때가 기회다. 밑바닥일 때 투자하라. 그때부터 그게 이제 저의 그 경영 전략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어요. 창업 후 22년하고 2개월이 흘렀어요.
초기에는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고. 10개의 프로젝트를 하면 8개, 9개가 되더니 점점 그 빈도가 줄어요. 2011년에 돼지문화원을 짓게 됐는데 돼지문화원을 지을 때에 구제역이 터졌어요. 이런 사업은 보통 10년을 바라보고 한다고들 하던데 첫해 짓는 도중에 터지니까 뒤에서 자금을 대줘야 될 농장에 있는 돼지들 22,000마리가 싹 묻힌 거죠. 그러니까 농장은 텅텅 비고 100여 명 가까이 있던 직원들은 한 20명 정도로 줄고 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더 이상 돈 빌려올 것도 없고 이거는 완공을 시켜놨는데 도저히 안 돼서 농장 건물을 다 임대를 막 주고 아주 끝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역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 업계에서 두 회사가 저를 도와줬어요. 수십억을 빌려주는데 그 돈을 빌려다가 다시 농장도 되찾아오고 돼지문화원도 정상화시키게 되고 그때가 이제 22년간 가장 큰 위기였고요. 그 위기로 남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시 신뢰가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6개월씩 급여가 밀리는데도 울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위기 극복하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시 90명 정도로 회복이 됐는데 위기일 때 사람이 발견이 되더라. 그런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신지식 농업인은 우리나라에 지금 한 400호 정도 나갔는데요. 6차 산업을 잘 영위하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해서 그걸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6차 산업에서 지정받는 거는 그때는 아주 초유의 일이었는데 이제 내가 벤치마킹의 모델이 된다는 거가 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강의를 할 때 질문하라면 몇 가지를 하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나요? 정부 자금 받은 거 있었나요? 돼지문화원 같은 거는 뭐 80억 그 당시 들었는데 그 돈 어디서 나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제가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하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거든요.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축산업, 똥 치우는 일, 고기 만지고 백정리하는 일,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했던 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종자돼지 인공수정센터 이런 일을 전국에서 뭐 100몇십 개 중에 한 4, 5등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 국내 유수의 식품 기업에서 저한테 이제 공장의 일부를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50억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걸 짓게 됐고요. 한편으로 이제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정부가 하지 않으니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나라도 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 거다. 이 일을 하게 된 또 보람은 뭐가 있냐면 축산업 쪽에 학생들을 이렇게 유입을 시키려면 축산업 1차 산업 현장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똥치고 뭐 힘쓰는 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서비스업이나 가공업에 일단 유인을 하면 들어와요. 이 사업이 젊은이들을 축산 현장으로 유인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이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를 형편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2가지, 3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5년간 1억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하는 그런 이제 약정인데 3년 좀 넘어서 70% 정도 이제 약속을 이행을 했고 또는 제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저는 왜 내 돈 안 갖고 왜 저렇게 남한테 갖다 도와주지? 그런 이제 의혹이나 지시를 받아요. 근데 제 철학 중에 그게 있어요. 이게 부채를 다 갚고 내가 돈을 모아서 사회에 공헌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의 자꾸 욕심이 끝이 없어서 생명이 다는 날까지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기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무리 제가 경영이 어려워도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하도 이웃으로부터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럴까 내리사랑이 된다 그런 측면으로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농업 축산업계에는 100년 기업이 없거든요. 외국에, 유럽에, 일본에는 많아요. 많은 구성원들이 농촌에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삶의 토대가 되는 그런 기반이 되고 싶은데 그걸 앞으로 제가 꼭 모델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6차 산업, 양돈업계의 6차 산업을 제대로 영위하는 100년 기업이 되고 싶다. 그런 회사가 되도록 바람이라는 그게 있습니다.